안녕하십니까, 민석환 선생입니다. 오늘은 정보의 발생과 처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요, 정보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하고 뒷페이지죠. 바로 정보의 전달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요, 내용이요, 여러분들이 좀 머리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요, 기억은요,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가 어디에 물리적 원리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한다면요, 금세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랑 같이 오늘 이 시간에요, 모든 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따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요, 결국 그 물리적 원리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다 외우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물리적 원리를 설명할 때 이때 빡 머리를 집어넣으면은 아마 여러분 1학년 끝나는 동안 내내 잊지 않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정보의 인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정보의 인식. 자, 먼저 우리가 정보의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식을 합니까?에 대한 얘기부터 알아야겠죠. 자, 여기 외부 물체가 있습니다. 자, 외부 물체. 자, 외부 물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부 물체는 그냥 바깥의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환경입니다. 환경. 자, 이 환경을요, 드디어 우리가 이 환경들이 뭐라는 거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죠. 신호를 보내가지고 우리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요? 감각기관이요. 자, 감각기관이 무엇을 받아들이냐면요. 자, 뭘 받아들인다고? 그렇죠. 신호요, 신호. 그래서 이 외부 물체가 보내는 신호를 누가? 감각기관. 다시 말하면 센스가 되겠죠. 센서. 자, 센서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자, 이 신호를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면 이 감각기관이 어디를? 그렇죠. 우리 감각기관은 오감각 얘기하는 거죠. 오감각의 중추가 어딥니까? 대뇌죠, 대뇌. 대뇌. 자, 뇌입니다. 뇌 중에서 대뇌를 얘기하는 거죠. 대뇌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바로 감각기관에서 뇌까지 무슨 신호가 오는 거야? 전기 신호가 오는 거란 말이야. 자, 이거는 중요한 신호 아니니까 가볍게 쓸게요. 전기 신호. 전리작용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보내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오감각 있죠? 오감각의 그 마지막 세포들 있죠? 뭐 시각세포, 청각세포, 후각세포 이런 것들, 미각세포, 감각점 이런 것들이요. 자, 얘네들이 말이지 뇌까지 전리작용을 통해 가지고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요, 드디어 이 뇌에 뭐가 됩니까? 저장이 되는 거죠. 바로 얘를 저장을 하는데 누굴 저장하는 거야? 바로 저 신호에 대한 무엇을 저장합니까?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신호와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날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또 저장했다가 이걸 갖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활용도 할 수 있겠죠. 자, 활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감각기관. 얘네들이 뭐 하는 거지? 이 감각기관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센서들이 있죠. 바로 이 센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할 거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쭉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오감각입니다. 감각기관. 자, 오감각에 뭐가 있죠? 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시각이 있죠, 시각이 있죠? 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각 기관을 대는 거야.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그렇죠, 코가 있죠, 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렇죠, 귀 있잖아요, 귀. 그죠? 그 다음에 혀. 미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렇죠, 피부 감각, 피부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각 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네들은 어떤 감각을 나타내는 겁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눈은 뭐죠? 시각이죠. 이걸 천천히 이렇게 다 뻔히 아는 얘기. 생명과학 시간에 다 배웠던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센서들이랑 같이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한테 이렇게 5가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코가 뭐죠? 후각이요, 후각. 그 다음에 귀는 뭐죠? 귀는 청각입니다. 청각이고 혀는 미각이죠. 미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부 감각이 촉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얘네들의 무엇을 감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야. 눈이 뭐 감지하죠? 그렇죠. 빛 감지하잖아요. 빛. 자, 빛을 감지하는 것이 뭐다? 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귀는 코는 그렇죠. 냄새죠. 냄새를 갖다가 기체 상태, 이거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죠. 화학물질인데 기체 상태일 때는 바로 코가,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일 때는 누가? 혀가 담당을 한다는 얘기죠. 혀는요, 액체 상태의 뭐? 화학물질이야.
자, 요거 세트로 같이 해주시면 금세 머리에 기억이 남겠지. 자,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은 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은 뭐다? 혀란 말이에요. 혀.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귀는요 뭐죠? 소리 감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귀는 소리를 감지하는 거다. 소리 감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은요? 예, 요것도 두 가지예요. 자, 얘네는 이렇게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 이 피부 감각만 우리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압력 변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온도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압력 변화에 대한 얘기, 압력이 변하는 걸 감지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온도가 변하는 것도 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거꾸로 한번 해볼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야. 피부는요, 감각이 자, 어떤 감각을 느낍니까? 그렇죠. 바로 피부는 말이지 통각, 압각, 그게 압력 변화란 말이에요. 통각, 압각, 그 다음에 냉각, 온각, 온도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감각점에 의해서 여러분들 다 한다는 거 알고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각, 눈, 빛 감지하는 것은요, 바로 누가? 그렇지. 얘가 빛이 들어온단 말이야. 어디로? 각막으로 들어오죠. 각막에서 수정체에서 굴절돼 가지고 망막까지 온다고. 그렇지? 망막에는요, 막대세포하고 그 다음에 원뿔세포가 있는데 막대세포 같은 경우에는 명암을 감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뿔세포는 색을 감지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각에 대한 얘기, 코에 후각에 대한 얘기인데 후각은요 후각세포가 담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각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고막이 흔들려지죠. 그 다음에 청소골이나 달팽이 관에 의해 가지고 자 청각세포로 인해서 대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혀에 대한 얘기인데 혀 같은 경우에는 미각세포죠. 자, 미각세포가 우리한테 대뇌까지 전달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자, 요 내용을 정리하셔야지만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내용들이랑 같이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앞을 지우고 할 거야. 앞. 자,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센서를 통한 정보 인식하고 나오죠. 자, 센서를 통한 정보의 인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거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억한 내용을 물어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저랑 같이 하면 금세 외워집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감각기관과 그 다음에 우리 인위적으로 만든 장치들의 감각기관에 대한 얘기거든요. 장치의 감각기관이야. 그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가속도 센서입니다. 가속도 센서. 자, 얘 뭐 하는 거죠? 예, 가속도 센서.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관성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 뭐라고 나 지금 뭐라 그랬어?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선생님, 가속도 센서면 가속도의 법칙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관성이란 뭐야? 자기의 맨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분필 위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손을 갑자기 확 쳐버리면 분필만 여기 남죠. 왜요? 정지하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는 관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실은 그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곳에서 관성을 유지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얘가 그대로 정지하고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그 장치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에어백이에요.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막 운동을 하다 갑자기 부딪혔단 말이야. 그러면 속도가 갑자기 확 줄어들겠죠. 줄어들 때 계속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하는 관성 때문에 얘가 멈추게 되면 얘를 빵 친단 말이야. 빵 치게 됐을 때 에어백이 뻥 터져버리는 거죠. 그죠? 누구라 그랬죠? 에어백.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장치들은 하나하나 문제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에어백.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만복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요. 등산 갈 때나 내가 몇 번 걸었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 나는 움직이는데 이 만보기의 안에 있는 구슬점은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럼 얘가 움직이니까 탕탕 치는 거야. 내가 몇 번 움직였는지. 그치? 그러니까 아래로 쳐야지 한 번 움직인 거거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걸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만보기도 바로 여기 포함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핸드폰이요. 핸드폰에서 우리 가로 세로 가로로 이렇게 가로에서 세로로 하게 되면은 화면이 옆으로 꺾이죠. 예, 같이 화면이 돌아온단 말이야. 바로 그거에 대한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돌리면은 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 때문에 그 센서를 건든단 말이야. 그러면 화면이 같이 쫙 그 장치에 의해서 화면이 같이 돌아가지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요. 자, 휴대폰. 자, 휴대폰에서 가로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압력 센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좀 가볍게. 자, 압력 센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야. 힘을 준다는 얘기죠. 어느 면적에 대해서 힘을 딱 터치하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
예, 전기가 통하는 거란 말이야. 예. 누가 터치했구나 그걸 갖다 인식하게 하는 장치죠. 그래서 센서의 모양 변화죠. 예, 센서의 모양 변화. 자, 센서 모양. 자, 압력을 행사했으니까 모양 변화죠. 예, 모양이 변한다. 자, 노란 글자는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거야. 모양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뭐가 있습니까? 예, 바로 여기에는 터치 스크린. 그죠? 예, 터치 스크린. 터치 스크린. 자, 내가 스크린 터치했어요. 예, 그래요. 내가 이 부분한테 눌렸다는 걸 인식시켜가지고 전류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시켜주면 알려주는 장치죠.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자저울 있고요. 전자저울. 자, 내가 몸무게가 더 크게 센서가 모양이 많이 변할수록 몸무게가 무거운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저울이라든지 아니면 기압계죠. 기압계. 디지털 기압계. 자, 기압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기의 압력이죠. 공기의 압력이 높은 곳에 가면 그 센서를 많이 모양을 변화시킨단 말이야. 압력이 세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걸 갖다 전리작용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것도 전기의 흐름에 이용되는 것이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온도 센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온도 센서. 자, 온도 센서는 뭡니까? 예, 온도는요. 예, 온도 변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뜨겁냐, 차갑냐를 갖다가 그 변화를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전기 장치에 의해서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변했습니다 하고 전기 장치에서 보내지는 것인데 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열 화상 카메라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온도가 높은 물질은 말입니다. 더 붉게 보이게 하는 거 있죠? 예. 자, 더 붉게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낮은 것은 뭐지? 좀 푸르게 보이게 한다든지 자, 이거는 장치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푸른색이 더 온도가 높고 붉은색이 온도가 낮은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 열 화상 장치는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온도가 높은 걸 더 붉게 표현하게 하는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는 장치죠.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뜨거운 놈일수록 더 진한 빨간색이 나오게끔 한다. 온도가 낮으면 좀 푸른색 계통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 열 화상 카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전기밥솥이라든지 밥솥 에 대한 얘기. 전기밥솥도 마찬가지죠. 자, 온도별로 실은 얘가 밥을 익히려면요. 그 시간별로 온도를 갖다 달리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제어를 받으면서 온도를 갖다가 달리 시키는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에어컨이라든지 에어컨 보일러가 여기 포함되죠. 자, 에어컨이나 보일러는요. 에어컨 그래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찬바람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보일러는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요. 보일러가 가동이 되게끔 하겠죠. 그런 외부의 온도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측정을 하는 거란 얘기죠. 측정해 가지고 전리작용에 의해서 이 시스템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온도가 몇 도다. 그러면 얘네는 자기들의 역할을 해주겠죠. 바로 그거에 대한 얘기. 온도 센서. 자, 그다음에 광 센서 있는데요. 내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나오는 거야. 자, 광 센서입니다. 광 센서. 자, 광 센서는요. 당연히 뭐야? 빛의 변화죠. 빛의 변화인데 이건 뭐냐면 자, 요게 들어가요. 광전 효과라는 거. 광전 효과란 뭐냐면 얘가 빛을 비춰줬을 때 얘네가 전자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겠죠. 전기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바로 스캐너죠. 스캐너. 그죠? 네, 스캐너. 자, 스캐너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렇죠. 빛을 비춰줘 가지고 여기에 글자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인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스캐너라든지 아니면 뭐 광마우스. 자, 광마우스. 내가 빛을 움직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를 갖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스캐너. 스캐너. 그다음에 리모컨이요. 리모컨도 내가 리모컨을 채널을 갖다가 지금 돌립니다. 내가 누릅니다. 누르면요. 거기서 인식을 하겠죠. 빛이 뭘 눌렀다는 걸 인식을 해 가지고 자, 걔네가 지금 뭘 눌려짐에 의해서 자기의 장치의 역할을 해 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리모컨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셨는데 자, 이 광 센서라는 것은 바로 특히 리모컨에 대한 얘기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쓰는 거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돼요. 자, 리모컨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또 갑니다. 자, 소리 센서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가볍게. 소리 센서는 뭐냐면 바로 매질이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라는 매질의 진동 변화. 다시 정확히 말하면요. 공기예요, 공기. 소리니까 공기의 진동 변화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공기가 움직이게 되면요. 결국 진동판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진동판에 뭐가 있냐면 코일이 감겨져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안에 자석도 있다. 그러면 진동판에 움직일 때 코일이랑 같이 움직이지?
그러면 이 자석의 자기장이 코일 내에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와, 그걸 뭐라 그럴까요? 예, 그걸 갖다 뭐라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 그래요. 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건데, 자, 일단은요, 기억을 해주세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공기 진동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서 우리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얘기, 음파 탐지기. 자, 이 음파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또 공기 말고 물이겠죠, 물, 그죠? 예, 공기나 또는 뭐 물. 매질이야, 매질. 그치? 물. 근데 음파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공기에서도 하지만 물 속에서도 음파 탐지기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음파 탐지기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진단기. 자, 초음파 진단기에는요.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경우에는 고체에서도 통과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소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주로 매질이 통과되지만 실은 그 음파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기 어군 탐지기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고기 같은 것들 갖다 쫙 쏘아줄 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물의 진동을 통해 가지고 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 감각 같은 것들 있죠. 피부들에 대한 진동에 의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공통점으로 다 들어간 건 뭐냐면 매질이 되겠죠. 그래서 매질의 진동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탐지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기 센서에 대한 얘기죠. 자, 전자기 센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기장이 생성되어져 있는 곳에 코일이 변하는 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냐면 바로 전자기 센서 요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소리 센서와 똑같은 역할을 해줘요. 자, 그래서 얘는 자기장 변화입니다.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자기장이 변하면요. 지금 방금 나와 있는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통해 가지고 전기가 흘러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얘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바로 도난 방지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금속 탐지기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이 금속에 바로 얘네들 갖다 통과시키는 거야. 전류를 흘러보내는 거죠. 그러면 금속에 전류가 딱 통과할 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그러면 여기 금속이 있습니다 하고 삐삐삐 소리 나오게끔 하는 게 바로 금속 탐지기잖아요.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 도난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난 방지도 뭘 건들거나 움직였을 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거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진동하게 되니까. 그치? 바로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해가지고 지금 누군가가 건드렸습니다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게 도난 방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 센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의외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 화학 센서 같은 게 오히려 맨 끝에 있으니까 안 나올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는 거야. 이 화학 센서. 자, 화학 센서는요. 예.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체 성분이 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화학 성분 다시 말하면 이온이죠. 이온의 양이 변한 것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이 기체 성분 변화에 대한 얘기는 누가 했냐면요. 바로 요거는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 잘 나오니까 이게 가스 센서입니다. 가스 센서고요. 자, 그다음에 이온이면 액체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뭐냐면 바로 그렇죠. 바로 이온 센서라고 그러죠. 이온 센서. 자, 이온 센서는 액체. 자, 액체 속에 이온화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체, 가스 센서, 액체, 이온 센서. 이거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네들 뭐 하는 거죠? 예, 얘는요. 연기를 감지하는 거고요. 연기 감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얘는요. 염도 측정 같은 거 여기서 하는 거죠. 염도의 측정. 같은 것을 여기서 하는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림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게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냥 일단 내가 쫙 나열을 했단 말이야. 나열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우리 내용을 같이 진단해 보자고요. 먼저 가속도 센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국화빵 3개. 만약에 이쪽에서 시험 문제를 내가 만약에 낸다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속도 센서예요. 그죠? 자, 이게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것이고 자, 여러분 다 이해됐듯이 자, 에어팩 만보기 특히 자, 휴대폰에 대한 얘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압력 센서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힘을 주게 되면 모양이 변하잖아. 그러면 센서의 모양이 변하면서 얼마나 많이 변하냐, 적게 변하냐, 어느 부위가 변했냐 이걸 다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터치 스크린, 자, 전자저울 디지털 기압계인데 터치 스크린 바로 요거 우리 주로 많이 쓰이는 거. 그죠? 예.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압력 센서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자, 그다음에 온도 센서에 대한 얘기. 온도 센서는요. 말 그대로 온도 변화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 이 온도 센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자, 요것도 이렇게 네모 치고 그다음에 국화빵을 하나만 칠게. 하나만 치고 뭐가 들어가냐면 에어컨이나 보일러 같은 거. 그죠? 예. 그렇다 지금 온도를 갖다 측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측정해 가지고 자, 필요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얘네들 가동시키는 거죠. 예. 요런 거 내용 알아야 되고요. 예, 전기밥솥도 하나 정도 좀 더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광 센서도 국가방 하나. 자, 요거 광 센서. 광 센서는 뭐냐면 빛의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스캐너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리모컨, 특히 리모컨 나온다 그랬죠. 자, 리모컨에 대한 이야기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소리 센서에 대한 얘기는 패스. 그다음에 전자기 센서 한번 해볼까요? 자, 전자기 센서도 국가방 하나. 하나. 자, 전자기 센서는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거였었고, 그다음에 금속 탐지기나 도난 방지 때, 자, 그 원리 이해되셨죠? 자, 그때 바로 사용된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데, 그다음 얘가 중요해. 화학 센서. 이거 의외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국가방 2개요. 가속도 센서 다음입니다. 화학 센서가. 얘가 기체 성분일 때에는 가스 센서다. 자, 기억해야 돼요. 가스 센서. 그다음에 액체 성분일 때는 이온 센서다. 기억하십시오. 이온 센서. 그다음에 당연히 이온 센서 같은 경우는 염도 측정하는 것이고 가스 센서는 연기가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우리 그 연기 나면 위에 지금 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를 물 나오게끔 하려고 그게 바로 연기 센서가 들어있는 거죠. 저 가스 센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연기를 탐지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갖다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쪽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순간에 빨리 기억을 해 주셔야 되지. 여러분한테 자 이건 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안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도와줬고요. 자, 일단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그림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나왔네요. 자동차 에어백 뭐라고요? 그렇죠.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바로 가속도 센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터치 스크린 나왔네요. 그죠? 이거는 압력 센서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터치 스크린 또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열 화상 카메라 온도 센서 했었죠? 그다음에 스캐너, 그다음에 광 마우스 기억나? 그다음에 또 자, 리모컨 같은 거 전부 다 광 센서였고요. 그다음에 가스 센서 연기 감지기가 있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요. 실은요, 요 그림이요. 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 그림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EBS에서 제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잖아요. 그런 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그림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처리해서 정보의 인식에 대한 얘기 해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의 전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의 전달.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인식하는 건지 알았어요. 그죠? 얘네들이 인식하는 것이고 또 인식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주로 내가 이 오감각을 통해 가지고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연결해 가지고 근데 이 정보의 전달에 대한 이야기는 자, 정보의 전달에 대한 얘기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 정보를 갖다가 보냅니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자, 먼저 통신에 대한 얘기죠. 이 통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냐면요. 선이 있어야 됩니다. 유선 통신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무선 통신 있어요. 무선 통신. 선이 없는 거.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자, 유선 통신 먼저 한번 해볼게요. 유선 통신 또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야. 자, 이거 다 나오죠. 뭐예요? 전기 통신. 전기로 통신을 하는 거와 그다음에 뭐? 그렇지. 빛으로 통신하는 거, 광통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전기통신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뭐야? 구리선으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구리선. 그죠? 자,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 그림 한번 가보죠. 자, 그림 보시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전기통신에서 여기 구리선이 있고요. 절연층이 있고요. 전기 통하지 말라고. 그다음에 보호층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전기 신호가 직접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 신호가 나가는 거란 얘기죠. 그게 바로 뭐다? 전기 신호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광통신, 빛으로 통신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빛으로 통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 중에서 광통신의 시험 문제 나온다. 자, 그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림과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자, 그림 나와 있는 거. 실은 여러분들이 요걸 알아야 돼요. 요 다 나오거든요. 실은 매질이 파가 진행을 하다가 우리 배웠던 내용이야. 파가 진행을 하다가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반사되거나 진행 방향이 꺾입니다. 그걸 굴절이라 그러죠. 근데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갈 때는 항상 어느 쪽으로 꺾여야 돼? 그래, 느려지는 쪽. 소환 매질은 속도가 빠른 매질이고 미란 매질은 속도가 느린 매질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요. 근데 얘가 진행하다가 속도가 느려지는 쪽으로 몸이 꺾일 수밖에 없어. 누가 내가 막 앞으로 가고 있는데 잡아봐. 잡으면 내가 그쪽으로 꺾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느려지는 매질은 바로 미란 매질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요. 자, 물하고 공기인데요. 빛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빨라. 진공 상태겠죠. 자, 그러면 뭔가가 있으면요 느립니다. 그래서 고체가 제일 느리고요. 그 다음에 액체, 공기에서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실은 고체, 액체, 공기 순서가 밀에서 소환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물이니까 물은 뭐예요? 미란 매질이에요. 미란 매질. 빛 입장에서 보면 물은 뭐다? 미란 매질이다. 밀매. 몰래 파는 거 아니야. 밀매. 그 다음에
자, 공기는요. 예, 빠른 매질, 소환 매질입니다. 소매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자, 소환 매질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가다가 이렇게 갈 때는 그냥 통과하죠. 뭐 물론 반사되는 빛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가다가 쭉 가다가 어느 쪽이 미라다고? 아래쪽이 느리다고. 그치? 그러면 얘 가다가 어느 거 해야 돼? 진행 방향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가다가 어떻게? 나머지는 반사돼. 나머지는 무조건 이렇게 반사가 되고요. 그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같아야 됩니다. 근데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요.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인다고, 느려지는 쪽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바로 얘 잘 보세요. 쭉 가다가 말이지 어느 순간 여기 있구나. 자, 잘못했어. 자, 얘가 쭉 가다가 경계면을 이렇게 타고 간단 말이에요. 경계면을 타고 갈 때. 자, 그때의 각도. 자, 그때의 각도는요. 바로 임의의 각도. 왜?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굴절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전부 다 반사가 되잖아. 전부 다 반사가 되는 걸 뭐라 그래? 전반사라 그러죠. 그렇죠? 자, 그때 그 임의의 각도를 뭐라 그런다? 임계각이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사각을 우리가 만약에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임계각보다 이거 중요해. 이거 나온다고. 임계각보다 어때야지만 전부 다 반사될 수 있습니까? 커야지만 전부 다 반사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임계각보다 세타가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다시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되 자, 임계각보다 세타가 더 컸을 때에만 전부 다 반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이용하는 거예요? 광통신에다 이용한다고요. 어떻게? 자, 광통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광섬유라는 거거든요. 이게 광섬유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코어가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코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겉을 갖다 싸고 있는 게 클레이딩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이걸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코어고 그다음에 클레이딩이 그 주변을 이렇게 싸고 있단 말이야. 근데 빛이요.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빛 들어와. 자, 들어왔어.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너무 크게 그랬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왔는데 얘가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가 돼요. 반사가 되는데 전부 다 반사될 거야. 전부 다 반사되려면 얘가 누구라 그랬어요? 코어라 그랬죠? 얘가 코어고요. 얘가 클레딩이에요. 클레딩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코어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반사되려면 항상 빛은 어디서 어디로? 미란대에서 소환대로 갈 때에만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코어가 뭐가 되는 거야? 미란 매질이 되는 거야. 미란 매질 코어. 그다음에 클레딩은요. 소환 매질이 되는 거죠. 자, 소환 매질 되면 얘가 임계각보다 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됐어요? 반사가 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 전부 다 반사. 그죠? 예.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요 각도 세타는 임계각보다 세타가 임계각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임계각은 실은 이 매질과 저 매질이 어떤 매질이냐? 또 이 판은 어떤 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임의의 각도는요 결정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튼 그 물질마다 다르지만 그 임계각보다 세타가 더 크게 되었을 때 전부 다 반사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전체 그림에서 본 것처럼 광섬유가 나온다. 그럼 코어 하면 여러분 무조건 얘는 굴절률이 아니 얘는 미란 매질이다. 그다음에 클레딩은요. 얘는 소환 매질이다. 꼭 기억해야 되고요. 미란 매질은 속도가 느리다. 값이 작다. 그다음에 소환 매질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란 매질하고 소환 매질 중에서 어디 더 굴절이 잘 될까요? 그래요. 미란 매질이죠. 왜? 더 많이 방해하니까. 여기 지금 덜 방해하는 거고 더 많이 방해하는 게 있어. 다시 말하면 소환 매질과 미란 매질이 있습니다. 내가 가다가 소환 매질 딱 부딪히면 날 덜 방해하니까 조금만 꺾이겠지? 하지만 미란 매질은 많이 방해하잖아요. 많이 꺾이겠죠? 그래서 굴절률이 누가 그렇냐면 미란 매질이 굴절률. 자, 굴절률 우리가 N으로 표현하거든요. 굴절률이 얘가 크다라고 표현하고 소환 매질은 굴절률이 어떻다? 작다라고 표현해가지고 혹시 이걸 좀 까다롭게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이런 것까지 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바로 이게 광통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광통신은 어떤 그림 또 있을까요? 예, 광통신은 또 그 다음 그림. 광섬유에 대한 얘기 있죠?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감통유가 표현된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광섬유에 대한 얘기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통신 전체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전기신호. 실은요, 내가 음성 신호나 또는 영상 신호를 갖다가 뭐로 아날로그 신호들이잖아. 얘를 갖다가 디지털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ADC에 의해서 디지털로 전환시킨 다음에 자, 이 디지털 전기 신호로 보내는 거야. 자, 전기 신호로 보내서 여기서 다시 그 전기 신호를 갖다가
빛 신호로 바뀌는 거죠. 예, 빛 신호로 바꿉니다. 자, 이게 송신기야. 그러면 빛을 갖다가 자, 얘가 코어, 얘가 클레딩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굴절률이 작고, 얘가 굴절률이 크고, 코어는 굴절률이 커, 미란 매질이니까. 그 다음에 클레딩은 소화한 매질은 굴절률이 작겠죠. 자, 그래가지고 얘가 전부 다 반사되는 거 인계보다 컸기 때문에 자, 옵니다. 와가지고 이 광 센서가 받았어요. 나 지금 뭐라 했어? 광 센서. 야, 이거 아까 전에 배운 거다, 그죠? 예, 이거 나옵니다. 근데 광 센서가 여기서 나와. 광센서가 빛을 받아가지고 수신기가 광센서입니다. 수신기가 뭐라고요? 광센서라고요. 기억하세요. 이거 나옵니다. 자, 받아가지고 얘를 갖다 다시 뭐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야. 그럼 전기 신호는 다시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있겠죠? DAC라고, 그지? 자, 그거에 의해서 그래프 만든 다음에 얘가 다시 영상이나 또는 음성 신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선 통신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봤어요. 자, 그다음 뭡니까? 무선 통신에 대한 얘기죠. 자, 무선 통신은요, 뭐로 하는 거죠? 전파. 다시 말하면 전자기파죠. 자, 이 전자기파 중에서 진동수가 파장이 긴 거, 진동수가 작은 쪽에 있는 것들 있죠. 뭐 마이크로파라든지 장파라든지 또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한다? 통신을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는 보내는 거, 송신하는 거하고 송신에 대한 이야기하고 수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보낼, 받을 숫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낼 때는요, 이 전자기파를 갖다가 그래, 방송국에서 보내는 거야. 보내가지고 어디서 라디오에서 받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송신하고 수신이 자, 어떤 법칙에 의한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보의 저장에 대한 얘기할 때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바로 이 송신은요, 어떤 원리냐면 얘가 바로 앙페르의 법칙,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송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수신은요,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 오, 선생님 이름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별건 아니에요. 내용을 알게 되면 별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이름이 너무너무 어렵죠? 앙페르. 근데 들어봤잖아, 그지? 자,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앙페르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법칙은 뭐냐면, 폐도선 내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그걸 방해하려고 이 폐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전자기 유도에 대한 얘기죠. 뭐라고? 전자기 유도의 유도 현상에 의한 거야. 자, 이것도요,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송신과 수신이 바로 무선 통신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면요, 여러분과 함께 내가 꼼꼼히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이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압축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앞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 외워야 될 것들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원리를 이용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시간을 일부러 남겨놨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시간까지 강의를 딱 들으시면요, 아마 앞에 있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문제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75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다음 그림들은 각각 어떤 센서를 이용한 것입니까? 자, 아까 그림 보면서 연습했던 거죠. 이거 뭐죠? 연기 감지하는 거? 바로 가스 센서잖아요. 가스 센서. 뭐야 이거. 그거 봐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1시간 같이 잘 보냈다면요,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을 거예요. 터치 스크린 뭐였습니까? 그렇죠. 압력 센서였어요. 압력 센서. 뭐 전자기 센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스캐너 뭐였죠? 광 센서였죠. 자, 광 센서였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가 있었어요? 광 센서에는 스캐너 말고 리모컨이 있었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런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광 마우스도 있었었죠. 그다음에 압력 센서에는 터치 스크린 말고 전자저울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기압기 같은 거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스 센서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이온 센서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가지고 10번 문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11번부터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센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실은 이거예요. 얘가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이 코일 내에 이 자석의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난리 나는 거야. 그거 원치 않으니까요. 그 변화를 갖다가 방해하려고 여기 뭐가 생기는 겁니까? 자기장이 형성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요, 얘를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다음 시간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배울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게 바로 뭐였었냐면 어떤 센서라 했지? 그렇지, 전자기 센서였잖아.
전자기 센서였었고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었죠? 전자기 센서에는 자 기억해 보세요. 전자기 센서. 그래 금속 탐지기 있었고 또 하나가 자 금속 탐지기에 대한 이야기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좀 기억해 주세요. 금속 탐지기. 자 그러면 일단은요 여기는 나왔네요. 금속 탐지기라고요. 그죠? 자 광마우스는 뭐였었죠? 광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광 센서였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전자저울 같은 경우에는 압력 센서였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밥솥은 온도 센서 기억나시는 게 열 화상 장치, 에어컨, 그지? 열 화상 카메라, 그다음에 에어컨, 그다음에 그렇죠. 또 보일러 같은 것들 여기 포함된다 그랬었고요. 전자게임기. 자, 전자게임기 그 얘기한 거예요. 가로 세로에 대한 얘기. 휴대폰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보기. 그다음에 에어백. 그렇죠. 가속도 센서죠. 자,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찾아낼 수가 있었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뭐죠? 이건 가속도 센서네. 에어백이잖아요. 그죠? 그거 보세요. 저랑 같이 외웠던 것도 그대로 같이 시험지에 출제되는 거 보시고 계시죠? 자, 그림은 자동차 에어백의 작동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센서와 관련이 있는 법칙 뭐라 그랬어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속도의 법칙 아니야. 자, 관성을 유지하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가속계 내에서 가속 운동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관성의 법칙이 돼야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또 넘어갈게요. 자, 13번. 그림은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인식하여 정보를 얻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전체 관계도 제가 보여드렸죠. 자, 여기 대상, 외부 물질 또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신호를 누가 그렇죠. 감각기관 또는 센서가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뇌까지 어떤 신호죠? 그래요. 전기 신호라 그랬잖아요. 전기 신호에 의해서 자, 뇌까지 전달이 되고요. 자, 이 뇌에 의해서 저장되고 또 활용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오감각의 중추니까 뭐가 될까요? 대뇌가 되겠죠? 근데 얘가 누구냐고요? 얘네들이 뭐야? 뭘 저장하고 뭘 활용하는 거죠? 그래요. 정보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정보. 자,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A, B, C에 들어갈 말. A는 감각기관 센서고요. 그 다음에 B는 자 전기신호 전류작용. 그 다음에 C는요 정보다. 이렇게 썼으면 맞겠네요. 자, 어려운 내용 아니지만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될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13번에 대한 얘기 마치고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그림은 어떤 통신에 사용되는 매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리선이라 나왔네. 뭐예요? 예, 그렇죠. 전기 신호죠. 전기 통신이죠. 자,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냐면 실은 통신에는요.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이 있습니다. 근데 유선 통신에는 전기 통신과 그다음에 광통신 있었죠. 그중에 이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이 매체를 사용한 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하고 나왔습니다. 얘 무선 통신입니까? 아니요. 틀렸죠? 유선 통신이라고요. 그다음 니은 이 전기 신호가 단점이 있어요. 전기 신호가 단점이 뭐냐면 얘는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 자기장이 형성되거나 또는 전기장이 변하게 되면요. 이게 왜곡이 될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광통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광은 빛이기 때문에 외부 전기장과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통신의 장점이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얘기해 주려고. 광통신의 장점은요. 일단 빛이니까 빠르다. 그 다음에 얘네가 전반사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빛이 진동수마다 색깔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대용량 정보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되지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도청이 어려워요. 전기신호 같은 경우 도청이 쉽죠? 그래 끊어가지고 그 전기신호 갖다가 다시 나한테 연결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끊어버리면 이쪽으로 가긴 가되 나는 그걸 다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도청이 전기신호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광통신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 단점은 있습니다. 초기 설치비가 너무 비싸고요. 그 다음에 끊어지면요. 다시 복원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그 내용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지금 외부 신호의 영향으로 신호가 변형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건 맞는 말이고 자, 별도의 변환 과정이 없이 신호를 그대로 절성할 수 있다. 왜냐면요. 이 전기 신호가 곧 뭐예요? 디지털 신호란 말이야. 그러니까 빛신호, 광통신처럼 빛신호를 또 바꿔서 보낼 필요 없이 그냥 전기 신호를 바로 보내면 별도의 장치 없이 그대로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티귿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들어가 볼까요? 15번. 자, 그림은 광통신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고 나왔고요. 자, 정보라는 것은 뭐 아날로그 신호들 얘기하는 거죠. 자,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보낼 거란 말이야. 자,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서. 그러면 일단 전기 신호, 디지털 신호를 바꿔야겠죠. 그다음에 송신기에서 빛을 보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빛신호. A는 빛신호네요.
자, 그다음에 광섬유에 의해서요. 수신기에서 봤죠? 예, 이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광센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야죠. 예. 자, 광을 전기 신호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정보를 갖다가 또 전기 신호를 갖다가 또 디지털 아날로그 바꾸는 그런 장치가 있겠죠? 그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B에 들어갈 말은 빛과 전기가 되겠네요. 자, 어려운 내용 아니네요. 자, 이제 또 그 다음으로 갑니다. 16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번. 광통진에는 빛섬유 내부로 빛이 전반사되면서 전반사 밑줄 쳐 전반사되면서 신호가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광섬유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고요. 자, 광섬유는요 뭐라 그랬어요? 물은요 미란 매질이에요. 미란 매질이고요. 공기는요 소환 매질이라 그랬잖아요. 빛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소환 매질 속도가 어떻다? 속도가 빠르다. 얘는 속도가 느리다. 느리기 때문에 바로 미란 매질 쪽으로 꺾인다 그랬잖아요. 느려지는 쪽으로 꺾이는 거라 그랬어. 자,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전부 다 반사되려면요. 요 세타가 임계각보다 어때야 된다? 임계각보다 커야지만 이렇게 전부 다 반사될 수가 있다라 그랬죠. 그다음에 자, 물은 굴절률이 큰 물질이고요. 얘는 굴절률이 어떻다? 작다. 소환 매질은 자, 됐습니다. 자, 묻는 말에 답하기 기억. 물의 굴절률이 여기 나왔네요. 물의 굴절률이 얘 얘기하는 거죠. 예, 공기의 굴절률보다 큽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맞고. 그다음 니은. 입사각이 특정한 각보다 작으면 입사한 각이 특정한 각 임계각 얘기하는 거죠. 임계각보다 커야지만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틀렸어. 그다음 디귿.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해도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납니다. 아니요. 전반사가 일어나면요. 항상 어디서로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만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딱 갈 때만 전부 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소환돼서 미란 들어가면 전부 다 전반사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죠? 네,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에 대한 얘기요. 자, 17번 문제가 꽤 많죠? 예, 문제 많아요. 예. 자, 17번. 그림은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광통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세요? 야, 그래서 여기 지금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얘를 빛 신호로 바꾼 거야. 그래서 보낸 다음에 빛을 받았죠? 예. 자,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 신호를 보낸 다음에 다시 얘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다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광섬유를 지나는 신호는 외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빛이니까 자기장 같은 경우 또는 전기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예, 답이 될 수 없고. 그다음에 A는요. A 누구야? 빛을 받는 센서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그래요. B가 바로 광센서가 돼야지. 광센서. A는요. 아니야. A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꾸는 거야. 이건 센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처럼 A는 광센서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A가 아니고 누구다? B가 광센서가 필요한 거예요. 답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디귿. 광섬유를 통해 디지털 신호만 전송할 수 있죠. 그래 껐다 켰다. 키면 1, 끄면 0 이러면서 디지털 신호만 전송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자, 17번까지 내용을 풀면서 우리가 기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실력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문제. 실력 문제는요. 5번이죠. 5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사람의 감각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빛 신호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는 광마우스를 나타낸 거래요. 와, 광마우스면 광센서 얘기하는 거죠. 자, 광센서입니다. 광센서. 빛을 인식하는 거잖아. 누구게요? 자, 이거 뭐나마나 연결하는 거 나오겠죠. 사람의 감각기관은 모두 같은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 이건 뭐냐면 사람의 감각기관이 손이 빛도 감지하고 소리도 감지하고 맛도 감지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피부 감각이잖아요. 그죠? 이건 온각, 냉각, 통각, 앞각만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감각기관은 모두 같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없죠. 각 감각기관마다 특정한 자극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답될 수 없고 니은 광마우스에 있는 광센서는 사람의 시각에 해당하는 반응을 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니은요. 니은 정답. 그 다음에 광센서의 빛의 양, 물체의 모양, 상태 등을 알아내는데 광센서는 빛이 얼마나 많으냐 또 그 모양, 반사돼서 온 빛을 보면서 그 모양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정답이 될 수 있네요. 자, 그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자, 6번은요. 그림은 광통신 과정을 그냥 말로 한 거네요. 글로 써놨네요. 자, 전송할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를 갖다가 빛으로 바꾼 거야.
레이저로 바꿔서 자 광섬유를 통해 가지고 광검출기, 광센서라 그랬죠. 통해 가지고 수신된 영상이나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를 갖다가 갖춥니다. 갖추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장치,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또는 또는 그 라디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음성 진원 또는 영상 진원을 갖다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을 나타낸 것인데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내기입니다. 기억. 레이저에서 전기 신호가 빛 신호로 바뀐다. 자, 레이저에서 자, 여기서 레이저죠. 레이저가 뭐예요? 빛 신호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예, 전기 신호가 여기서 자, 빛 신호로 바뀌어 가지고 온 겁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광섬유 내에서는 자, 광섬유는 바로 전반사를 이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광섬유 내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 티귿.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교환하는 것이 광통신은 가능하다 그랬죠. 예,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용량 정보를 갖다가 쌍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왜 빛이 서로 마주쳤다고 하나의 회선을 통해 가지고 빛이 오고 갔다고 해 가지고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디귿이 답이 될 수가 없네요.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뒤로 쭉 넘어가시면요. 이제 단원 종합 문제 이제 한 문제 남았죠? 예. 쫙 넘어가면 단원 종합 문제. 자, 페이지는요. 215페이지고요. 예, 6번 문제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그림은 광통신에 이용되는 광섬유 내부에서 매질 1로 입사된 빛 신호가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고 나왔네요. 그죠? 자, 매질 1이 뭐죠? 바로 얘가 그 유명한 코어예요. 코어. 코어가 되는 거고 자, 매질 2가 뭐가 되는 겁니까? 클래딩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근데 여기다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나고 있죠? 전반사가 일어날 때는 자, 어느 매질에서 어느 매질로 간다 그랬지? 그래요. 미란 매질에서. 자, 코어가 미란 매질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딩이 뭐가 되는 거야? 소환 매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소환 매질은요. 자, 시험지 꼭 출제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소환 매질은요. 굴절률이 소환 매질은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소환 매질이니까 빠르단 말이야. 자, 미란 매질은 속도가 느리고요. 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는 굴절률이 크다 작다? 미란 매질은 굴절률이 크다. 그 다음에 소환 매질은 굴절률이 어떻다? 작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매질 1의 굴절률 또 나왔네. 굴절률이 매질 1의 굴절률. 매질 1 코어죠? 예, 굴절률. 얘가 매질 2의 굴절률보다 작다고요? 아니요. 크다죠. 크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참 이거 얘기했었죠. 바로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나려면요.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이 각도 있잖아요. 입사각이죠, 얘가. 자, 입사각이 임계각, 임의의 각도, 특정 각도입니다. 야, 얘보다 어떻게 된다? 커야지만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자, 그다음에 빛의 매질 사이를 진행할수록 빛의 세기는 약해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약해지면요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정리가 다 끝마쳐졌는데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정보에 대한 이야기, 정보의 그 발생과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들어갈 내용들은요, 정보의 저장과 활용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발생이 됐고 또 얘네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 또 여러분에게 가뜩이나 꼭 기억을 해줘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했었었는데요. 자, 그럼 따로 한번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다음 시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